우리는 말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지만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술을 먹고 있는 도중에 내일부터는 술을 안 먹겠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알고 금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부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안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지만 우리 모두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장난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번 생은 틀렸고 다음 생에 해야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다음 생이 있어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이번 생에 다짐한 다이어트도 기억을 할까요? 만약에 기억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 생으로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생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이번 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결과를 냈을 때 더욱 값진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꼭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그 노력이 불성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생에 성실하지 말고 이번 생부터 성실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하지만 간단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 클리닉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병원은 호텔급으로 시설이 깨끗하고 진료비 또한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저렴하게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공간이라서 본인 신체에 붙어있는 살들조차 의사가 빼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채널에서 체중이 400kg이 넘는 사람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무조건 전문의의 상담과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통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의사는 다이어트 클리닉을 위해 온 환자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고 했는데 되려 환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으며 의사에게 병원에서 살 빼는 기술이 많으니 살을 빼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지방 흡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 양에 따라 300에서 600만원 정도가 추출되어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지방 흡입은 수술 부위가 지속적으로 출혈이 생길 수 있고 감염, 피부괴사, 감각 이상, 합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를 하기 전 스스로가 알아야 될 것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클리닉에 갔다면 의사에게 살을 빼달라고 하지 말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 방법과 식이요법을 알려달라고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쉬워 보이는 유행 다이어트는 유행일 뿐 살을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행 다이어트의 종류는 2에서 3만 가지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다이어트의 종류가 많은 것인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법은 몸을 조금씩 망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어떤 다이어트로 일주일 만에 몇 킬로그램을 뺐더라, 어떤 연예인이 이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해졌더라, 밥 대신 이걸 먹으니까 살이 빠졌다더라 등등 개인의 신체 조건과 비만 원인을 생각하지 않은 채 쉬워 보일 것 같고 유행하니까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이 빠지는 순서는 수분을 시작해서 단백질, 지방순으로 빠지게 되는데 며칠 만에 성공한 다이어트는 단순히 수분 손실과 단백질 분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체중계의 눈금은 잠깐 줄어들게 됩니다. 체중 감량은 한 달에 2에서 3kg 감량을 목표로 해야 신체적 부담이 적으며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 다이어트는 3일에서 2주 정도의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극심한 칼로리 제한과 식품의 제한으로 많게는 7kg 감량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칼로리 제한으로 영양상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남들처럼 체중 감량이 안 되면 좌절하고 다시 포기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30분에서 여유가 있다면 1시간가량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몸에서 지방을 태우려는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대사량을 향상시키고 칼로리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좋습니다.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은 꾸준히 매일 공부한 학생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끔 공부의 신의 도움으로 벼락치기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은 그렇게 얄팍한 사람을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유산소에 확고부동한 최고의 운동은 걷기, 조깅, 등산,
자전거 타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금식 다이어트를 하지 말고 금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여성 회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이어트 방법 중 금식이 1위를 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오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영양 섭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스트레스, 탈수, 현기증, 빈혈과 더불어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뱃속에서 밥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금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금식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금주를 하면 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는 한 잔에 138kcal인데 성인 기준 여성은 하루 필요 칼로리가 2000kcal, 남성은 2400kcal입니다. 맥주를 하루에 6에서 7잔만 마셔도 하루 필요 칼로리의 절반가량을 먹는 것이고 특히 칼로리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설명을 안 해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독소는 간에 쌓이게 되는데 이 독소는 체내 지방과 영양소를 태우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다고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날 술을 마시면 당연히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주말에 조기축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다지 몸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게 빡세게 운동을 끝내고 맥주 한 잔 마셔야 되는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술을 즐겨 마시는데 살을 빼고 싶다는 분들은 우선 간 해독부터 해야 됩니다. 간 해독에는 한국 사람이 즐겨 먹는 양파와 마늘이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과 유황이란 성분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있습니다. 콩나물에 함유되어 있는 아스파라긴산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특히 꼬리 부분에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꼬리 부분을 떼어내지 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영화 터널에서 보면 도입부에 배우 하정우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생수를 받아 뒷좌석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생수가 배우 하정우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허기를 느끼게 되고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평상시에 포만감이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군것질이나 간식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이 현상을 배고픔으로 착각해서 계속해서 입에 뭔가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일정 온도를 유지하며 그 에너지를 통해 몸의 신진대사를 운용합니다. 이 온도를 유지할 때는 따뜻한 물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죽은 시체를 보면 온기가 없고 매우 차갑습니다. 그 이유는 체내의 세포 하나하나가 활발히 움직여야 온도가 올라가는데 생명을 잃어 세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가운 음료와 물을 마실 때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은 끊임없이 온도를 올리려는 세포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찬 온도로 인해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 움직이던 세포들이 움직임을 멈춰서 지방 조직이 더 이상 연소되지 못하고 지방 조직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의 차가운 기운을 없애주고 몸의 온도를 올려 지방 조직을 연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신진대사를 도와주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우리는 노인분들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젊은 층보다 다소 떨어지는 노인분들께서는 건강함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따뜻한 차 종류와 따뜻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는 차가움과 따뜻함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몸으로 알기 때문에 차가운 습관을 하나씩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할 때 필요한 4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클리닉에 만약에 갔다면 의사에게 지방을 빼달라고 떼쓰지 말고 신체 특성에 맞는 운동 방법과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식이요법에 맞춰서 금식이 아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며 유산소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운동까지 하게 되었다면 이제 술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술 먹는 조기축구 동호회 같은 활동을 한다면 모두에게 금주를 선언하거나 그게 자신이 없다면 동호회 자체를 안 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술까지 입에 대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운동을 하면서 따뜻한 물을 습관적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엄청난 유혹에 빠지고는 합니다.
특히나 퇴근길에 사오는 아빠의 치킨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정말 고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3일 만에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작심삼일을 하고 3일 뒤에 다시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두고 머릿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귀여운 꼬꼬마 초등학생들이 거리에서 슬러시를 먹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눈으로만 봐도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